안녕하세요. 한강에 손이 온다 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4장 쇠하피입니다. 이 4장에서는 그 시민군의 트라우마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트라우마를 견디지 못해서 이제 자살을 하고 그러잖아요. 이분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 고통 속에서 고문을 당하죠. 고문 당한 그 아픔을 함께 나눠봅시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모나미 검정 볼펜은 조사실에 들어가면 변함없이 준비되어 있는 첫 순서였습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란 걸 일단 분명히 해두는 것 같습니다. 내 삶의 어떤 것도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허용되는 건 오직 미칠 듯한 통증, 오줌덩을 지리도록 끔찍한 통증뿐이란 것을. 성기를 꺼내 탁자에 올려놓게 하고 나무자로 내리치겠다며 위협했다고 했습니다. 하체를 발가벗기고 영창 앞 잔디밭으로 데려가 팔을 뒤로 묶고 엎드리게 했다고 했습니다. 굵은 개미들이 3시간 동안 김진수의 사타구니를 물었다고 했습니다. 석방된 뒤 거의 매일 밤 벌레와 관련된 악몽을 꾸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문을 당한 김진수 학생은 끝내 자살을 하게 되죠. 이 김진수 학생은 그 당시에 서울에서 대학 다니다가 광주에서 시민걸 참여한 그런 그 학생이죠. 그때 이렇게 사람이 고문을 당하면은 얼마나 피폐되겠어요. 한 사람이 오직 살땡만 남는. 인간은 그렇거든요. 인간은 그 육체를 가진 존재죠. 그렇지만 또 사회적 존재죠. 그래서 사회 속에서 내 존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살덩이 육체도 있지만은 정신도 있는 존재죠. 그 두 가지 다 그 존중을 받아야지 인간다울 수 있는데 고문을 당하면 어때요? 정신이 이제 다 사라져 버리죠. 그리고 살땡이만 남죠. 내 육체만. 오직 아파하는 육체만 남을 때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닌 인간 존엄 자체가 사라지는 게 되죠. 그래서 끝내 자살하게 되죠. 이런 시를 쓰신 그 김남주 시인의 시를 한번 같이 읽어보죠. 솔직히 말해서 나는 김남주. 솔직히 말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지 몰라. 단 한 방에 떨어지고 마는 목인지도 몰라. 팔인지도 몰라. 뱅글뱅글 돌다 쓰러지고 마는 그 목숨인지도 몰라. 누군가 말한 듯 나는 가련한 놈, 그 신세인지도 몰라. 아, 그러나 나는 꽃잎인지도 몰라라. 꽃잎인지도. 피기가 무섭게 싹둑 잘리고 바람에 맞아 갈라지고 터지고 피투성이로 문드러진 꽃잎이지도 몰라라. 기어코 기다려 봄을 기다려 피어나고야 말 꽃인지도 몰라라. 그래, 솔직히 말해서 나는 별것이 아닌지 몰라. 10개나 되는 발가락으로 10개나 되는 손가락으로 날뛰고 호죽거리다 허운 날 술병강에 쓰러지고 마는 그 주정인지도 몰라. 누군가 말하듯 병신 같은 놈 그 투정인지도 몰라. 아, 그러나 나는 강물인지도 몰라라. 강물인지도. 눈물로 출렁이는 강물인지도 몰라라. 강물 위에 떨어진 불빛인지도 몰라라. 기어코 어둠을 사려고 할 말 불빛인지도 몰라. 그 노래인지도 몰라라. 예, 김남주 시인 쓰신 솔직히 말씀하는 시입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고문도 당하시고 또 감옥에 10년 계시다 나오셨죠. 그 10년 계시다 나오셔서 그 다음 해에 그 시 강의하는 그때 가서 이분한테 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분을 가까이서 이렇게 뵈면서 참 인간이 아름답다. 인간다운 사람을 볼 때 참 행복하죠. 이런 분들 이렇게 만나면 그 에너지가 이렇게 전해진다는 느낌 들어요. 아, 나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분 모시고 저 강원도 강릉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모 대학에 초청 강연 가시는데 저를 모시고 따라갔죠.
그리고 밤에 같이 술도 마시고, 이분이 술이 잔뜩 취하셔서 그 강릉의 그 동해바다를 보시더라고요. 보시면서 소리치시더라고요. 바다요, 바다요. 참 그 모습이 참 가슴 아팠어요. 바다는 우리 원초적 생명이잖아요. 그분이 이제 술 한잔 드시니까 그 삶의 생명성, 이 생명이 충만한 세상을 이제 그분은 꿈꾸시다가 일찍 또 돌아가셨죠. 그래서 참 가슴 아프죠. 그 다음에 130쪽에 나 있는 구절을 또 같이 보죠. 그러니까 형, 영혼이란 건 아무것도 아닌 건가? 아니, 그건 무슨 유리 같은 건가? 유리는 투명하고 깨지기 쉽지. 그게 유리의 본성이지. 그러니까 유리를 만든 물건은 조심해서 다뤄야 하는 거지. 금이 가거나 부서지면 못 쓰게 되니까, 버려야 하니까. 예전에 우린 깨지지 않은 유리를 갖고 있었지. 그게 유리인지 뭔지 확인도 안 해본 단단하고 투명한 진짜였지. 그러니까 우린 부서지면서 우리가 영혼을 갖고 있었다는 걸 보여준 거지. 진짜 유리로 만들어진 인간이었던 걸 증명한 거야. 참. 이분들이 그 깨지기 쉬운 영혼, 그래서 자살도 하고 고문 당하면은 비명도 지르고, 그러나 또 그 영혼은 투명하죠. 그죠? 투명한. 돌을 깨치신 분들은 화나다 그러시더라고요. 화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아우라 같다. 환한 빛이 나죠. 그러니까 빛이야말로 우리의 근원이죠. 다 태양의 후손이잖아요. 빛이 태초에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 유리를 만든 영혼을 지닌 우리 인간, 그래서 서로 투명하게 비추죠. 그래서 그 불교에서는 모든 생명체를 하나의 구슬로 보죠. 그래서 하나의 구슬이어서 서로 꿰인 구슬, 사람도 하나를 꿰인 구슬, 그래서 서로 투명하게 비춘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가 울면 같이 운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인간답다는 건 뭐예요? 나무 앞에만 공감하는 거죠. 남이 지금 아픈데 내가 아프지 않는 사람, 우리가 사이코패스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어떤 때문에 이렇게 되셨죠. 우리 함께 그분들까지 품어야 되죠. 그래서 다 함께 이렇게 사는 그런 그 세상이 좋은데,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갈라지고 있죠. 영혼이. 그죠? 현대 우리 지금 사회는 소위 신자유주의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하면 된다. 근데 자유롭게 하자는 거는 그 아담 스미스가 주장했죠. 근데 자유롭게 주장하자 그랬지만 아담 스미스는 어때요? 도덕 철학자였죠.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근본적인 도덕 감정을 이분은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투명한 유리 같은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이익을 추구해도 투명한 유리 같은 양심을 어길 수가 없어요. 어겨나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그냥 잊으려고 또 막, 그죠, 쾌락을 쫓지만은 결국은 마음이 허전하고 견딜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우리 양심은 어때요? 약하죠. 인류가 진화 과정에 소위 우리의 양심이라는 본성 생긴 지는 몇만 년밖에 안 돼요. 오스트랄피테쿠스가 300만 년 보잖아요. 이 300만 년. 그때부터 진화해서 호모사피엔스는 몇만 년 전에 이제 진화를 해요. 그래서 호모사피엔스는 이제 얼마 안 돼요, 인류가. 그래서 저는 인류가 지금 서로가 이렇게 약하다 보거든요. 그래서 잘못도 저지르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지 이렇게 함께 사는 길을 찾아야 된다 봐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이 이렇게 잘못될 수 있어요. 그 유교에서는 공자님이 가르친 유교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 하죠. 인심은 약하다. 우리 인심은 이제 사람 마음이죠. 이게 지금식으로 해석하면 자아죠, 에고. 에고는 약해요. 그죠? 자아는 내 것만 챙기려고 그러고, 막 조금만 겁나도 도망가고, 우리 위험하면 도망가는 사람 있잖아요. 급장이는 도망가고, 용에서 또 맞싸우는데, 다 같이 마음은 같은데, 이제 그게 다르죠. 그래서 인심은 약하다. 또 도심은 이제 셀프, 우리 그 참나, 기독교를 말하면 성령, 육을 말하면 본성, 소크라테스로 말하면 로고스, 부처님으로 말하면은 불성, 이런 게 우리 안에 있죠. 참나가. 이 참나는 이제 희미하죠. 미약하죠.
그래서 그 유교에서는 어때요? 이 자아, 인심, 사람의 마음은 약하고 도심은 희미하다 그래요. 미약하죠. 그래서 희미한 미약한 이 도심을 이제 깨우는 게 교육이에요. 유교에서. 근데 그래서 그 아담 스미스도 이 도심을 믿은 거예요. 도심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죠. 내 이익을 추구해도 도를 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를 부르짖은 아담 스미스를 이어받은 게 현재 신자유주의 이론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어때요? 이 도심을 깨워줘야 돼요. 학교 교육이 그죠. 제가 듣기로 그 대만만 해도 어때요? 우리하고 이제 가까이 있는 나라잖아요. 그 대만만 해도 미술 교육을 가장 중시한대요. 초등학교 때. 근데 우리는 초등학교 때 영어 교육, 그죠? 그 외국어 뭐, 어릴 때 유치원 때부터 뭐 영어 유치원 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또 초등학교 때부터 막 뭐 미적분도 배운다대요. 막.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릴 때, 그죠?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게 저는 도심이라 봐요. 우리 하나 본성. 남이 아프면 나도 아픈 마음. 인의예지, 진선미가 있는 마음. 이 마음을 깨워줘야 되죠, 어릴 때. 그래서 어릴 때 함께 살게 하고, 함께 이렇게 놀고, 함께 놀면서 사람과 지낸 법을, 사회성을 배워야 되죠. 그래서 자연 속에 배우면서 아름다움을 배우고, 그 자연의 아름다움, 사람의 아름다움, 이 아름다운 미적인 인간, 아름다움 인류를 구원하리라 그러잖아요. 이 아름다움을 이제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아름다움을 못 배우면 어때요? 자아만 이제 비대해져요. 에고 인플레이션, 에고가 팽창해서 막 자존심은 째져요. 내가 너보다 나아. 그래서 우리는 뭘 봐도 자꾸 남하고 비교하려고 그래요. 우리 지금 비교가 엄청나잖아요, 그죠? 어디 사느냐, 어느 학교 나왔냐, 뭐 연봉이 얼마 이렇게 비교하는데 비교하게 되면 사람은 견딜 수가 없어요. 사회적 존재라 옆 사람은 공감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게 됐잖아요. 옛날에 제가 그 젊은 시점에도 그 다 정규직이고 뭐 평생 직장 그랬거든요. 웬만하면 안 잘리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사람끼리는 서로 마음이 통했어요. 비록 뭐 사장하고는 거리감이 있겠지만 사원들끼리는 술 한잔 먹으면서 막 근데 지금은 그것도 없잖아요. 옆 사람이 연봉이 얼마인지도 모른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제 각자 도생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인심, 사람의 마음은 무지하게 팽창하는데 그 사람 마음은 이게 아주 약해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사람은 이렇게 혼자 있게 되면 위험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얘기했죠. 혼자 있는 사람은 짐승이거나 신이라고. 혼자 사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는 더불어 혼자 있어도 마음은 통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혼자 있어도 계속 누구하고 SNS 한다든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회성이 기본적으로 사회적 존재거든요. 이 사회적 존재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심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입시 위주 교육이라 그게 안 되잖아요. 전 특히 요즘 이제 2030 또 40대 분들 이렇게 초반 분들 이렇게 수업해 보면은 이분들이 갖는 게 느껴져요. 각자 도생이라는 게 있어요. 그분들이. 이분들이 어떻게 어떻게 살아요? 사람은 사람끼리 마음에 통해야 되죠.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건 사람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시골에서 길렀거든요. 그래서 마을에서 함께 놀게 하고 게임기 사달라 해도 다 사줬어요. 안 막았어요, 게임도. 그래도 애들은요, 게임 하다가도 옆에 이웃집 친구가 놀러 오면 후닥닥 뛰어나가요. 친구가 노는 게 더 재밌죠. 전 지금 우리 아이들이 게임 한다고 막 이렇게 어떡하냐 고민하는데 애들이 진짜 원하는 건 게임이 아니에요. 아이들하고 친하게 재밌게 노는 거죠. 애들은 놀면은 무한한 창의력이 나오잖아요.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죠. 근데 그 기쁨을 모르니까 게임이라도 해야 되죠. 그 게임도 물론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사람은 사람과 더불어 사는 즐거움, 사람과 나누는 기쁨, 이것부터 먼저 배워야 되는데 이걸 못 배우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때요? 참 슬프죠. 그래서 우리가 남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러니까 시민의식이란 게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모든 권력은 국민 나온다. 헌법에 있잖아요. 이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각 사람이 민이 주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각자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주인의식 가지려고 그러면 사람이 어때요? 내 안에 있는 무궁무진한 아름다움을 느껴야 돼요. 그게 자존감이라 그러잖아요. 남보다 잘난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존귀하다는 마음. 이거는 예술 교육이 가능하고
또 어릴 때 자연을 접하고 친구들께 어울려 노는 이런 속에서 배워지죠. 그래서 어릴 때 애들께 놀게 하고 유치원 때 그죠.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이제 어때요? 사람이 어때요? 이렇게 사람과 더불어 사는 힘을 길러줘서 이렇게 힘을 길러줘서 사회에서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걸 우리 학교에 이건 못해요. 이게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한강에 손이 온다도 이 손이 민주주의라는 게 어때요? 정치만 민주주의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시민의식을 갖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남의 이웃을 도와줄 줄 알고 그 자기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이런 시민의식 이런 것이 손이 온다 속에서도 한강이 꿈꾼 세상도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이런 어떤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나 각자 도전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거를 그저 전체적으로 고민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죠. 그런 희망이 이제 각자의 갖고 있는 시민의식이죠. 그래서 독일이라든가 선진국은 잘 되는 이유가 그냥 시민들 모임이 많아서 시민들이 이렇게 사람은 그렇거든요. 나쁜 사람이 있어도 함께 모이면 집단지성이 나와요. 그죠? 사람이 모이면 좋은 의견 나와요. 그렇게 해서 함께 모여서 계속 그래서 광장이 중요하죠. 집은 거실이 중요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가서 아름다움을 아는 그 사람이 모이면 내 안에 아름다움이 깨어나요. 근데 혼자 있으면 자꾸만 마음이 깨어나는 게 아니라 피의식을 갖게 되고 이제 힘들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아픈 사람을 이렇게 품을 수 있는 사회, 그런 마음을 일찍부터 심어주는 사회, 그런 사회를 꿈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강주에서 겪었던 이런 고문하는 세상이 아닌 서로 사랑하는 세상이 오겠죠. 우리 시민의식이 높아진 것만큼 그죠. 국민 수준만큼 정부를 갖는단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좋은 세상 함께 꿈꾸면서 우리 안에 소년을 깨우고 늘 소년이 오고 우리가 모두가 소년이 되는 그런 세상을 꿈꿉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